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한미 반도체 CS 인력,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 인력이 오늘 26일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소식이 없었는데 지난 주말 아마 어제 나왔던 것 같아요. 26일 한미 반도체 CS 인력이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로 복귀한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한미반도체의 그 TC본도를 AS를 하고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천 캠퍼스에 클린룸에 이게 지금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로 지금 한 달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양쪽 간에 협의가 잘 되어서 한미반도체 인력이 한 달 만에 복귀를 하고 SK 하이닉스하고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봉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깔끔하게 이게 정리가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TC본도는 지금 HBM3 12단 거기까지는 TC본도의 그 방식으로 가지만 이제 제가 맨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과연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까지 수월하게 갈까?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은 한미반도체가 갑질이 아닌 을질을 하면서 SK를 눌렀을지 모르겠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에 갔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4월 중순입니다.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 상주하던 TC본도 CS 커스터머 서비스 유지보수 엔지니어를 50에서 60명을 전원을 철수를 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TC본더를 듀얼 밴드, 멀티 밴드로 가면서 하나 세미텍을 거기다 발주를 준 거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하고 하나 세미텍이 특허 소송, 작년에는 한미의 직원이 하나로 옮겨가면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1심, 2심에서 하나가 졌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또 이 TC본도에 대해서 한미의 TC본도에 대해서 특허 소송이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SK 하이닉스는 HBM 라인에 100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한미 반도체 유지 보수를 거의 한 달 동안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사 간의 이제 관계 진전의 기대감도 있지만은 앙금은 사실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5월 16일 SK 하이닉스가 한미의 재화 제스처, 이게 무슨 얘기냐면 SK 하이닉스가 TC본도에 이제 발주를 준 거예요. 추가 발주를 줬죠. 그런데 이게 SK 한미 반도체 한 군데만 준 게 아니에요. 한미에 428억, 하나 세미텍에 423억, 뭐 부가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비슷한 규모로 발주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이제 TC본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올해 하반기에 이제 가동 예정인 청주 M15X에 들어갈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한미 반도체가 이제 5월 26일 오늘입니다. SK 이천 사업장에 복귀를 합니다. TC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HBM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TC본도 시장에서 세계 1등이고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 지금 지난 1분기에는 7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시장의 양쪽 양대 산맥이 이렇게 지금 더 이상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겠지만은 누가 더 손해일까? 지금 당장은 한미 반도체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이제 리스크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보시면 기술 리스크가 있죠. 기술 리스크는 CS 공백으로 해서 HBM 생산 차질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또 있는 거죠. SCM 리스크. SCM은 이제 공급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한미 의존도 조절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SK는 벌써 이제 멀티밴드로 이미 정해져 있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의 싱카와 장비를 쓰고 또 한미 반도체를 장비를 쓰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의 갈등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크론도 까딱하면은 한미반도체 질질 끌려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SCM 공급망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리스크도 있죠. 슈퍼을이라고 했지만 한미반도체가 시장 내에서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전략 리스크도 있죠. 단기 승부수로 인해서 장기 계약 물량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맨 밑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DC 본도는 이제 그 8단, 12단 HBM3E까지가 끝이고 하이브리드 본딩 HBM4 이제 16단으로 넘어가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것인데 과연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도 이렇게 끈끈한 협력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까? 거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략적 시사점으로 보면 한미 반도체가 SCM 생태계에서 공급자 주도권 확보를 시도한 전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탁월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리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슈퍼 을지를 했다. 이게 공급망, 지금 삼성이 한미반도체를 안 쓰고 있는데 여러 이유 중에 이것이 이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고객사 신뢰 훼손 및 장기적 공급 다변화 유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 인력 복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하는 거죠. 제 블로그에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TC본도 이제 멀티밴드 전략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그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 세미텍하고 TC본도 분쟁의 개요와 배경 이런 것도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 올려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게는 뭐냐면 SK 하이닉스하고 하나 세미텍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협력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미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 세미텍이 만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SK 하이닉스가 한 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차세대 본딩, 이제 고대역 HBM을 만드는데 침대 패키징에 의한 초정밀 본딩 기술입니다. 그래서 HBM4 12단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을 쓰겠지만은 16단 HBM4 아니면 HBM4E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대세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할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TC본도보다 정밀도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적층 효율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HBM을 할 때인데 12단, 16단을 할 때 다이, 그러니까 D램이죠. D램을 서로 이렇게 적층을 할 때 바로 그 다이 간 직접 연결을 해서 전력 효율이라든가 속도 개선이라든가 장점이 엄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HBM 1위인 SK 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12단을 쌓았다고 서울경제에서 4월 17일 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세미텍에서 만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하나를 가지고 테스트 장비겠죠. 그걸 가지고 이미 12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12단 HBM4를 엔비디아에 콜 테스트 중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한미 반도체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만은 이미 SK 하이닉스하고 하나 세미텍은 5년 전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에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세미텍의 역할은 뭐냐? SK 하이닉스가 TC 본드에 이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에도 하나 세미텍과 협업 중이다. 한미 반도체가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분야예요. 그래서 어느 신문에든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개발에 협력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SCM 공급망 다변화 및 기술 자립 목적으로 하나 세미텍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개발 이제 초기 단계고 상용화 전 테스트 진행 단계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하나 정밀기계하고 HBM4 핵심 하이브리드 본도를 지금 개발을 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이제 그 차세대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TC 본도에서 듀얼 본도 밴더를 지금 했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서도 복수 벤더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공정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HBM4 및 칩넷 기술 대응을 위해서 핵심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지금 슈퍼 을지를 하니까 SK 하이닉스도 이제는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하이브리드 본딩 공급망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공급망 하나와 하나 세미드 협약을 통해서 한미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 리스크를 완화를 하겠다는 거죠. 기술 경쟁에서도 보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한미하고 하나의 다음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안 만드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하나하고 한미하고 똑같은 하이브리드 본딩을 만들었을 때 SK 하이닉스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기울겠냐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구조는 한국 본딩 장비 산업의 경쟁 체계 형성과 기술 고도화의 계기가 될 거예요. 이런 경쟁을 통해서 기술이 발전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5월달 최근에 나온 그 보도 신문에도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HBM4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을 초입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 조국 HBM4를 연내에 내놓은 것으로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기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4의 첫 번째로 원C D램과 하이브리드 본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HBM4 다음 모델인 HBM4E의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갈 예정인 거죠. 그러고 우리가 여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뭐 이게 하나 세미텍도 있고 한미 반도체도 있지만 사실은 세계 그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1등으로 갖고 있는 건 네덜란드의 배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배시의 그 최대 주주로 올라가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가 곧 개막을 하는데 네덜란드 배시는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과정에서 쓰이는 핵심 장비인 다이 어태치 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제 배시는 DC 본드에서는 수율이 잘 안 나와서 그렇게 뭐 중요도가 없었지만은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갔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HBM DC 본드 시장을 서서히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쪽으로 관심이 기울은 것은 이 정도가 아니고 이미 삼성전자는 HBM4를 생산하는데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장비든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갈등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장비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가 정말 그 DC 본드 이걸 정말 그 아주 잘 탁월한 장비를 만들기 전에는 SK 하이닉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갈등이 어쨌거나 봉합 수순에 가 있지만은 앙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이를 풀칠해서 두 장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띄어버리면은 이게 흠집이 남잖아요, 갈등이. 그래서 이거는 SK 하이닉스가 갈등도 있고 한미 반도체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시너지로 발전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봉합 수순으로 돌아갔다는 거.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하나나 한미나 모든 기업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